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기업이나 은행이나 개인 투자자나 전문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받을 때는 제일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은 바로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돈이 나오는지, 어떻게 회수가 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명확한 부분입니다.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업체나 그런 평가를 가지는 업체를 하더라도 물론 투자 경제성 평가까지는 간단하게 보여줘도 상관없지만 내가 언제 현금 흐름이 회수가 되고 투자를 회수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리고 순현재 가치법에 따라서 현금 유입이나 현금 유출을 뺐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지 보는 것이 그 투자안을 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형태의 내용은 투자 보고서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투자 자격 계획서 작성하실 때 PPT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엑셀로 최초에는 만드셔야 되고,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엑셀로 이렇게 투자 분석 종합이라든지 각각의 항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매출 현황, 그리고 뭐 인건비 부분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 투자 감가상각비 부분, 뭐 내연연수, 뭐 40년 정액법으로 계산을 하고, 뭐 정률법으로 30.3% 정도로 부대 설비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주시고, 내용을 40년, 8년, 정액법, 정률법 이런 형태로 엑셀로 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현금 흐름표도 만드셔야 되고, 뭐 투자 해수 기간,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등을 기본적으로 자기가 수식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항목이 제일 중요하죠. 손익계산서 항목도 매출액, 뭐 매출 원가, 뭐 원재료비 부분도 매출 총익, 판매 관리비 부분도 하시고 영업이익까지 다 넣으시고 난 뒤에 영업의 수지 부분, 그리고 세전이익과 세후이익까지 넣어 놓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EBITDA 이 부분도 넣어 놓으시면 좋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다 엑셀 파일을 통해서 다 만드시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금 흐름표와 투자 분석, 투자를 했을 때 언제 회수가 되고 언제 이렇게 원금이 회수가 되는지 순현재 가치법에 의해서 NPV법에 의해서 투자가 재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IR 지수를 통해서 투자가 재택이 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나타내 주시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투자 사업 계획서 작성 또는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이런 투자나 IR 자료 이런 작성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문 투자자나 기업이나 뭐 은행 등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죠.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대한 자료, 뭐 오만 자료를 다 갖다 와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골자나 핵심적인 내용만 안다면 충분히 적은 자료라도 이러한 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 사업 계획서, IR 자료의 기본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간단한 개념을 한번 제가 압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의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 투자의 종합, 세 번째, 투자 내역 및 감가상각비, 네 번째, 예상 매출 및 손익, 다섯 번째, 투자 경제성 평가, 여섯 번째, 마스터 플랜. 이렇게 총 6가지로 핵심적인 부분을 일단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 투자 종합 부분은 투자의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손익이 나오고 어떻게 투자가 되고 어떻게 상환되는지를 맨 선두에다가 아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죠. 다섯 번째, 투자 경제성 평가. 이 투자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회수가 되고 NPV, 순현재 가치법이라든지 IRR 지수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투자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분석 방법, 이런 식으로 포함해서 총 6가지 정도를 핵심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의 필요성.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업체 해당이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 동향은 어떻게 되고 국내 주요 생산 업체는 어떻게 되고 당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의 세 골자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한 개의 파트별로 업체와 소비지와 연매출과 뭐 최종 거래처까지 정확하게 나타내 줘야 됩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시나리오, 가상의 뭐 그런 내용을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신장 조사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투자가 한다는 업체는 지금 현재 이 업체가 어느 정도의 물량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업체와 거래를 할 것이고 실제 실적은 어떻고 향후에는 이렇게 돼서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줘야지만 진정한 투자의 필요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인지 어떤 목록인지 어떤 구성 요소에 들어있는 것을 한눈에 도식화처럼 보여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 투자로 인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어떤 것이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매출 증대 및 수익성 확보는 어떻게 되었고 다변화로 기존 사업의 의존도가 분산되었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하고자 하는 투자에 대한 부품인지 그에 대한 물량, 수익성 증대를 해서 당사의 수주가 제품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구축 계획에 대해서 우선 업체 물량을 보장받는다든지 근거리 생산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뭐 어떤 기업체나 대기업이나 아웃소싱을 실시한다든지 다른 그런 내용을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넣어놓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뭐 환경 친화적이고 고효율이고 고연비이고 이런 부분이 미래의 산업 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으시면 이러한 내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당장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계속적인 물량이 발생하겠구나 한다는 그런 느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성률의 변화 추이. 본 상품이나 본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성률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통계 자료나 있으시면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투자에 있어서 투자 종합 부분을 갖다가 맨 선두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 제품이 전체 시장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얼마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을 나타내 주시고 거기에 따라 MS 부분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 주시는 게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투자 금액이 얼마 됐을 때 얼마가 나오시고 그 손익이 매출이 얼마, 그에 따른 이익이 얼마인지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이익까지 뭐 나타내도 상관없지만 말 그대로 투자이기 때문에 세후이익, 순이익까지 나타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수기간, 순현재 가치나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가 타당한지에 대한 그 부분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분석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내용 및 감가상각비.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물론 아이템도 있고 많은 것이 있을 것인데, 말 그대로 제조업체 부분이라면 대지, 건물, 그리고 부대 시설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1천년도에서 5천년도 중에서 몇 천년도까지 투자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부대 시설이 들어가는지도 표시를 다 해 주셔야 됩니다. 뭐 1천년도에 당연히 뭐 대지나 건물이 당연히 들어가겠고 기계 설비나 부대 설비가 들어가겠죠. 2차년도까지도 부대 설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나머지 차수 부분은 감가상각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현황, 원재료 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고 인건비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거기에 대한 운전자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나타내 줘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매출 및 손익. 매출액은 초대 종합 자료에 보여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항목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매출액이나 제품에 대한 원가, 제품 원가, 그리고 원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경비, 감가상각비,
전력비, 뭐 연료 기타라든지 그렇게 따지면 단기 제조 원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판매 관리비, 판관비 부분을 빼주시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지를 부분도 영업의 이익이나 영업의 비용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맨 마지막으로 세후이익 부분이 세를 전하고 난 후에 이익까지 나오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기업이나 은행이나 개인 투자자나 전문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받을 때는 제일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은 바로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돈이 나오는지, 어떻게 회수가 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명확한 부분입니다.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업체나 그런 평가를 가지는 업체를 하더라도 물론 투자 경제성 평가까지는 간단하게 보여줘도 상관없지만 내가 언제 현금 흐름이 회수가 되고 투자를 회수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리고 순현재 가치법에 따라서 현금 유입이나 현금 유출을 뺐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지 보는 것이 그 투자안을 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형태의 내용은 투자 보고서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예, 현금 물음표를 보시면 영년도라는 걸 말로 시적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고 5개년 정도를 보통 나타냅니다. 내용을 보면 현금 유출과 유입, 세후 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준 부분에 있어서 5개년으로 나타내시고 밑에 현재 가치, 위에 거나 틀린 부분은 현재의 가치, 이 현재의 가치라는 건 유출이나 투자비는 당연히 전년도나 재작년도 했으니까 똑같겠죠. 당연히 똑같고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지급 이자율이 포함될 수도 있고 리스크율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급 이자율과 리스크율은 평균적인 통상적인 경제 개념에 있어서 평균율로 잡으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급 이자율도 그렇고 리스크율도 그렇고 보통은 저는 10%나 9% 이상을 잡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10% 이상을 안 잡으시고 리스크율을 포함을 잘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 감안을 보통은 많이 하고 내 자료에 있어서 내가 손익계산서나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포함된 수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제 스스로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정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지급 이자율도 꽤 높게 잡는 편이고 7% 이상으로 그리고 리스크율도 보통은 4.5% 이상으로 잡아서 평균 저는 10에서 11% 정도는 할인율을 잡습니다. 여기에 따른 할인율이 포함된 미래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낮게 잡아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할인율을 포함하셔야 된다는 것을 현재 가치에서 유입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고요. 말 그대로 투자 해수기간법에 의해서는 현금 유출, 투자비가 5개년 중에서 총 22억 7,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금 유입 부분은 첫 년도 2010년도에 6억 9,565만 5천 원이 들어올 것이고 2011년도에는 11억 4,9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10억 6,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돈을 이 세 번째 3차년도 부분까지 이렇게 다 들어오면 당연히 투자 회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투자 회수가 되는데 정확하게 좀 더 표시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이 수치를 1061,951 천원 부분을 말 그대로 연간 월수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월수로 나눠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범위에 낮출 것인지를 보는 것인데 현금 유입 부분에 있어서 1061,951 천원 부분을 12개월로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개월을 해보고 2개월을 해보고 3개월을 해보고 했을 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이 현금 유출 부분보다 많아지면 투자 해수 기간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3차년도에서
12개월로 나눠주고 곱하기 5개월 정도로만 하면 현금에 유출된 부분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투자 부분에서 투자 해수 기간은 2년 5개월이 지나면 바로 투자금이 해소된다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NPV 순현재 가치법으로 계산을 한다면 현재 현금 유입평가에서 현금 유출평가를 빼주고 0보다 크다면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말 그대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순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순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NPV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이자율이나 할인율, 리스크율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 현금 유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이렇게 빼주시면 현금 유입부는 미래의 환율, 이자율, 리스크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신다는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IRR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순현금 유입과 현재의 순현금 유출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유입 평가가 현금 유출 평가를 빼주고 난 그 값이, 그러니까 투자보다 0보다 크거나 또는 같으면 투자를 한다고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IR 지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치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바로 IR 지수를 공식을 바로 써주시는 게 좋죠. 말 그대로. 뭐 1차년도, 2차년도 현금 유입 부분에 할인율을 포함된 구성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이제 넣으시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엑셀에서 IR 하시고 갈라주시고 대입을 바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린다면 이러한 투자 경제자산 평가나 투자 흐름도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PPT로 만들어서 내용을 보여주지만 기본적인 기초 자료나 그려내야 증거 자료나 모든 것은 다 엑셀로 만들죠. 엑셀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보여드리면 현금 유출 부분 방금 PPT로 만든 자료가 다 엑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엑셀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현금 유출 부분 17억 7,700만 원, 그리고 5억 부분을 합하면 22억 7,700만 현금 유출 부분을 마이너스로 잡고요. 말 그대로 현금 유입 평가에서 현금 유출 평가를 빼주는 거니까 1차년도 금액과 2차년도 금액, 3차년도 금액, 4차년도, 5차년도 금액 각각의 연차별로 있는 게 할인율로 유입된 현금 금액 나누기 그리고 갈로하시고 1 플러스 지급이자율 할인율을 이렇게 구성하는 형식으로 되고요. 각각의 연도별로 제곱근의 공식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곱하기 3 곱하기 4 근의 형식이 아닙니다.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N년차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상 수익률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갈로하시고 근의 공식이 들어간 제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곱근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연차별로 현금 유입되는 부분은 다 표시를 해 놓으시고 마이너스 현금 유출 부분을 이렇게 다 마이너스를 해 놓고 난 뒤에 IR 지수, 이 IR 지수를 구하셔서 IR 하시고 갈라하시고 이 전체를 갖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IR 지수가 바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이걸 공학 계산기나 그런 식으로 일일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공부를 해보시거나 많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보셔도 되고 하지만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또 시간을 빼주시면 안 되니까 IR 지수 구하는 공식은 바로 알아놓으시고 어떠한 내용이 되는지 개념이 되는지 0보다 클 때 IR 지수가 0% 이상 투자를 가능하다는 투자 채택을 본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 놓으시고 보신다면 이해도 쉽고 그렇게 빠르게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념만 이해하시고 되고 이러한 공식을 사용하시면서 다 대입해서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이거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그렇게 왜 안 되지 왜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기본적인 개념과 투자해수기간법, 수년지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계산되고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게 되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 전문적으로 나가신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문제풀이 부분이나 그런 것도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그리고 돌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투자의 경제성 평가가 나왔고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보여줄지 언제 회수가 될 것인지 언제 이런 가치가 발생하고 뭐 이익이 발생하는지 부분이 나타내 주는 것이 투자 경제성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투자를 함으로 해서 공장이라고 한다면 언제 부지를 준비하고 공장 설립 및 설비 설치를 하고 시운전은 언제를 할 것이며 그 안에서 공장 설립 부분에서 기계 요소나 뭐 기계 구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표시해 놓으시고 D- 언제부터 하고 D- 언제부터 한다. 시운전은 언제부터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정상 가동일자, 가동을 하기 전에 가동 소요기간을 나타내 주시고 전문가를 확보한다든지 작업자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 준비계약, 선정계약, 그 양산화 계약까지 계약, 양산화 뭐 서류라든지 협약이라든지 계약까지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게 말 그대로 정확하게 소요 시간, 소요 일자, 예상 인원, 그리고 D-D-Day, D-Day를 분명히 나타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투자 경제성 평가나 이러한 부분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의 자료입니다. 투자자는 내가 투자한 것에 있어서 알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게 들어간 돈이 언제 회수가 되고 이게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돈이 발생하냐 그 두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투자 사업계획서, 투자 보고서는 정말 깨끗하고 클린한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도 나머지 것이 없어도 된다고 그 감히 말씀드릴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 경제성 평가나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두 장의 자료가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뭐 공장을 준비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뭘 하는데 뭘 하는데 그런 증거 자료, 백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적게는 열 몇 개씩, 많게는 100개, 2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명확하게 이러한 핵심적인 임팩트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장황하고 거대하고 뭐 30장, 40장, 50장 물론 그런 자료도 나중에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 마스터 플랜을 잡고 투자자를 받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데이터적인 요소를 들어간다고 해서 꼭 답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백데이터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고 이러한 있다는 게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든다고 한다면 정말 임팩트 투자의 필요성, 투자의 종합, 투자 내용 및 강간성 법비, 예상 매출 및 손익, 투자 경제성 평가와 전체적인 종합도 마스터 플랜 이 6가지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오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투자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사업계획서, 투자 보고서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어떠한 항목이 중점적이고 이렇게 그래도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